참나. 어제부터 그러고 있었어. 사람이 이틀 누워있는데 보고만 있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한 청년. 밥은 먹었어?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근데 지금 이 박스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을 어떻게 보고서. 맞네 맞아. 세상이란 가시밭길에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고. 제대로 굴러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오토바이를 망가뜨렸거든요. 예, 월급을 받았다가 수리비로 돌려줬다는 거야. 아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산전수전 해물파전 다 겪은 받은 적 없는데. 한 중년의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렇게 청수형. 중국집에 도착한 지 주방에 몇 명이요? 단 10초 만에 친구 여기서 6개월 일한 거 맞아요? 주요 팩트체크와 네, 직원은 몇 명? 사장님 빼고 6이요. 인원 파악은 물론 증거까지 확보한 그는 뭐야? 본격적인 아 사장님? 협상에 들어갑니다. 너 이 새끼 보안이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했지 왜 또 기어들어왔어? 어? 오토바이 고장을 빌미로 체불임금 받으러 왔어 난. 순진한 청년을 내쫓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아이 나이 별 미친 씨. 돌려줄 생각 따윈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쇼. 아 법. 허나 사장님 법 좋아하시나 봐요. 상대의 클라스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미지급 임금의 지연 이자는 이율연 20%로 한다. 1,000원짜리 변호사 뺨치는 지리는 아재였죠. 우리가 또 너무 법대로 살면 정없고 그러니까 이자 빼고. 마치 최저임금으로만 연장 심야 휴일 수당 계산하면 부자 되랴. 이런 일만 골백 번도 더 겪은 듯한 700만 원 나오겠네. 능수능란함에 700? 개같이 발린 악덕 사장은 나가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이 좀 있으면서 어른 대접 좀 해줬더니 평생을 해왔던 대로 700? 언제나 잘 먹혔던 진짜 장사한테 갖고 죽겠구만. 어디서 이런 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윽박 지르기에 시전하지만 그는 결코 몰랐죠. 법이 통하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대화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을. 이어서 그가 휴대폰을 딸깍할 때마다 어쩐 일이세요? 야 너 그 만리장성이라고 중국집 아니야? 알죠? 우리 거기서 회식 자주 하는데. 누구는 부를 동생 없는 줄 아나. 이제 하지 마. 실시간으로 그 만리장성에서 회식하지 말라고. 시켜 먹지도 마. 만리장성의 매출이 누군데? 부서장님인데 만리장성에서 밥 먹지 말라는데요? 먹지마 그럼. 짜장면 안 먹으면 죽냐? 수직낙하하기 시작합니다. 발대시 거기서 했는데요? 이제 거기 가지 마. 심지어 사부님이 그러라고 그래야죠. 그의 말 한마디에 가지 마요. 이 근방의 모든 업체들이 만리장성이요? 소장님한테 오지게 찍혔는 것 같네. 고위코까지 시전해버리죠. 제가 뭐 힘이 이간데요? 예약 취소할게요. 가지 말고 안 가는 거지. 그야말로 알았어 안 갈게. 화요일에 봐. 오케이. 그 크기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어디 보자. 지리는 인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장님. 결국 사장은 그쪽이 사장이고.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는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남자는 받아.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알면 됐어. 아주 쿨하게 이 은혜 평생 잊지 말고. 자리를 떠난다. 아, 저 잠깐만. 심지어 이거 작은 고마움의 표시마저 사례금이야? 단번에 거절한 뒤 친구 올해 몇 살? 24인데요. 이야 그 나이 먹고 지 몸판 돈도 떼이고 그랬구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에게 이 친구야. 인생을 알려주죠. 쓸데없는 어른 흉내 내지 말고 네 밥그릇이나 잘 챙겨. 대체 뭐하는 남자인 걸까요? 지모비 픽 지린 드라마 송곳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오픈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거기 조그만한 데가 문제가 아니고 일로 와. 여기 와서 끝내야지. 뭐 하면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잘 놔봐. 총괄 담당 이수인 과장이 어머 깜짝이야. 김정미 씨, 주변의 공기를 제가 협력업체 직원한테 업무 지시하지 말랬잖아요.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죠. 바빠 죽겠는데 남들 내일이 어딨어요. 전에 과장님 있을 땐 다 같이 했구만. 그의 원칙과 전에 어떻게 했든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대쪽 같은 소신은 프로모터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니라고 몇 번 말해요. 늘 정답에 가까웠지만 마트의 터줏대감 여사님들 입장에서 그는 누가 군 출신이 아니랄까봐 그냥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아유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이 숨이나 쉬겠어. 요즘 같은 시절에 그 좋은 직장 관두고 나온 거 보면 몰라. 대놓고 악담을 하게 만드는 아마 연애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영실 씨 이리 와요. 내 손 잡아요. 누워요. 뽀뽀 3회 실시. 꽉 막힌 신빙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오픈 시간이 다가오고 사장님, 점장님 오십니다. 곧 점장이 등장하는데 푸른 눈을 지닌 외국인이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1997년 IMF 시절에도 살아남았던 기업들은 직원들을 배 밖으로 내던지며 겨우 제 몸을 건사했고 프랑스의 유통회사 푸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Mr. Ali, wonderful. 그리고 수인은 이곳에서
Mr. Jung, take a photo and send it to HQ. 점장에게 신임받는 땡스 캐스턴. 공제 출신 에이스였죠. 이 과장님 오전 중에 회의실로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허나 직원들 앞에만 서면 휴일 스케줄 올린 건 저랑 의논해서 다시 짜셔야겠습니다. 모두의 눈에 가시이자 이번 일요일에는요 저희 조카 결혼식이라서 저 꼭 쉬어야 돼요. 자신의 사람보다는 이대로면 프로모터들만 계속 주말 근무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남만 챙기는 계속 이렇게 하시면 휴일 스케줄 관리 제가 직접 합니다. 패급 원리 원칙주의자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프로모터는 우리 직원 아니라 그러면서 왜 프로모터만 챙겨? 내 말이 우리 과장님 우리 편 들어야지. 그런데 확까지 잘라버리고 싶다. 홧김에 내뱉었던 그의 말이 점장님 지시입니다. 점장 팔면 불안한데. 지금 있는 그 판매 사원들 현실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전부 내보내세요. 돼버리기 시작하죠. 파이팅 합시다. 심지어 야채 정답 파이팅!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부장님. 질문 안 받습니다.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인의 머릿속에 한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수년 전 부장님 이쪽으로 옵니다. 어떡합니까? 군인이었던 그에게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는 몇 개의 사람 그림자. 일생일대의 적군이다. 위기가,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 아니 웃기게도 사성장군이 된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난 기회가 찾아온다.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야말로 이 행운을 잡아야만 한다. 별까지 직행할 수도 있는 크레모아만 제대로 터져준다면 일은 쉽게 풀릴 거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눌러야 하나?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지금.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던 사이 순식간에 없어요. 사라졌다. 적군이 사라집니다. 어디? 그렇게 어디냐? 숨도 못 쉬는 긴장감이 이어지던 그때 대장님 아군의 목소리가 접니다. 들려오기 시작하죠. 쏘지 마십시오. 안도감이 찾아오지만 그것도 잠시뿐. 넌 이 집도 못 찾아가냐? 경장 시기다 된 새끼가 참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찰나의 망설임이 없었다면 내가 눌렀으면, 벌어질 수도 있었던 내가 쐈으면 어쩔 뻔했어. 대참사가 내가 당겼으면.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되돌아온다. 쏘아야 할 순간이 두 번 있었고 모든 경우의 수가 두 번 다 놓쳤다. 그이가 직원과 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내 몸이 쏘지 못했다. 군인의 자격을 그때 나는 상실시켜버린 것이었죠. 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허나 차가운 세상은 아니 여기가 무슨 신의 직장도 그리고 지금 사람의 명줄을 준 시련을 회사원도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게다가 그거 불법 아닙니까? 바람이 세게 불수록 더 빳빳해지는 수인의 성격이 아니 누가 이 과장님더러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판단하래요? 작은 비구름을 일을 뭐 이거 어렵게 만드네 진짜. 태풍으로 만들고 있었죠. 항상 그랬다.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아주 오래전 뭐하요? 가입시다.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임금 받으러 와서. 그의 아버지가 늘 공사 끝난 지가 언젠데 와 돈을 안 주요. 요가 어디 알았고? 깡패 새끼들만 길어 있기 몰려와가. 네, 내 아들이 누군지 아나? 와요. 강조하던 것이 있었으니 아들이 국회의원 오르면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 카대요. 당신요 지금 당신 아들 얼굴에 떡칠하는 기야. 할 말은 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사내대장부의 배포였죠. 이건 뭐 이제 배짱 있으면 언놈이든 한 번만 넘어온나 내가 차근차근 씹어줄게. 사람이 없이는 살아도 죄 짓고는 못 사는 기다. 행여 지렁이라도 다칠까 괭이질조차 조심스럽던 엄마의 예민함을 닮은 것인지. 그렇게 오랫동안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차곡차곡 쌓여왔던 투표 안 해? 안 해. 부모의 유산은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동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내 손은 관식이도 울고 갈 이미 들려 있었다. 무쇠 같은 사내로 성장시켰습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지난 3년간 뼈에 새겨질 만큼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가 장교로서 병사들 앞에 섰을 때 당연히 가르쳐야 할 원칙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최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가 그것에 눈 감는다면 병사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로 군의 존재 이유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음에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리 자신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걸어온 길이자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동기생도 여러분, 배운 대로 행합시다. 그의 사전엔 저기 다른 과장들한테도 오늘 내로 다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그 어떤 압박도 불법입니다. 그 어떤 협박도 전 못하겠습니다. 그의 신념을 꺾을 순 없었죠. 지시하면 실행한다. 그 익숙하고 당연한 반복이 깨졌다. 여기서부터는 미지의 영역이다. 모가지를 반쯤 비틀다 놓쳐버린 어설픈 도살자는 다음 스텝을 모른다. 한병같은 지가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쌩까구나. 당신 실수니까 회사 책임 없다고 뺑kis을 때 그와 비슷한 성정을 지닌 한 남자가 회사에서는 화분을 옮기다 다쳐도 회사 책임이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영업 중이었죠. 그의 이름은 구고신. 경호 안 씁니까? 지금 교섭 중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사로서 파견 허용되고 정리되고 시행되고 난리 쳐도 경기 좋아지면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혹시가 그냥 위에서 누르고 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죠. 아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적환전까지 얼마나 된다고? 안전 불감증과 한 번 더 돌면 인구 멸시가 합쳐져 홍씨가 기름값 될 거야?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한두 달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게 영 낫질 않는 거요.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몸도 성치 않은 양반을 내 차에 태워요. 관련된 어떤 이도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 받으려니까 내 마음도 안 좋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 걱정을 쳐주세요. 이에 고신은 벌어먹고 말아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회사 잘리면 뭘로 벌어먹게요? 형님 몸으로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팩폭을 조져주며 근데 몸 고장 났잖아. 형님 망한 거라고 지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사람 좋은 얼굴 하고 계신 거냐고. 그 전작으로 향하죠. 부진환경 여러분, 그런데 잠시 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트로와는 정반대 여기 계신 홍종갑 씨가 저랑 잘 아는 형님이신데 협박조가 아닌 근무 중 사고를 당하셨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읍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양심이 따끔따끔하신다. 산재 받으면 왜냐하면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산재 처리하려면 증인이 필요하겠죠. 지금 회사에서도 잘릴 판이고 몸으로 벌어먹는 사람 몸 상하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의 의뢰인에겐 증인하면 회사에서도 아는 거 아닌가요? 알죠. 불이익도 감수할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일로 해고되면 제가 복직되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귀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야, 그런데 그때 나 당신 알아? 당신 빨갱이지? 무식한 사람이 노동상담소인가 뭐시긴가 이 동네 빨갱이 집합사냐?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지가 빨갱이면 뭐 어쩌라고?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가 말이 짧다? 너 몇 살이야? 말은 네가 먼저 짧았다. 나이는 알아서 뭐하게. 이 새끼가 쓰레기 치운다고 사람을 쓰레기로 보내? 내가 이래봬도 월남에서 하나 고신자에게 빨갱이 잡던 사람이야. 네 같은 새끼는 지금도 단박에 때려 죽인다 내가. 캐캐묵은 왕년의 추억 따윈 딱 보니까 총 맞은 전우 버리고 도망 잘 치게 생겼네. 그 어떤 타격도 주지 못했죠. 말리지 마. 아무도 말리지 마. 없어요. 나 이 새끼 오늘 작업하고 나랏밥 좀 먹을 테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단 것을 같이 일하다 다친 동료 하나 지킬 깡도 없는 인간이 사람 죽일 깡은 잘도 있겠다. 살아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겁하고 무력해 보이는 껍데기를 잡고 흔들고 압박하면 또한 이 연약한 오리들 중엔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반드시 아저씨 미운 오리 새끼가 저랑 가요.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분명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제 스스로도 자신을 어쩌지 못해서 껍데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 한병같은 씨가 아침에 파이팅하고 점심때 사람을 자르라니.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푸르미의 과장들 모두가 과장 못한다 했어? 패닉에 빠져있는데 앞에서야 알았다고 그랬죠. 심지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원 감축을 할 거면 해고를 시켜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래요? 그냥 해고가 아닌 절차 지키가 뭐 해고하기가 쉬운 줄 아나. 괴롭힘을 통한 이게 빠르고 싸게 먹힌다. 잦은 퇴사 유도였습니다. 할 수 있나? 이에 과장들도 형님은 화도 안 나세요? 칼질하기 전에 손 씻는다고 피 안 묻나? 두 부류로 갈리기 시작하던 그때 노조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유일한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회사에 노조가 있나? 있어요, 중산점에. 같이 일하던 식구의 목을 치지 않으려면 예전에 근무하던 점포에서 1년 넘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 일이 있었거든. What? 같은 목표로 레이버 유니언. 끈질기게 붙잡을 수 있는 곧바로 정규직 전환시키더라고. 거대한 지푸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과장들이 가입하는 건 무게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는 수인에게 저기 아주 강력한 트리거로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작동하기 시작했죠. 제가 내일 가입서 뽑아올 테니까 여기 전부 모여서 가입서를 쓰죠. 뭐까지 합시다. 설마 우리 과장들 다 자르게 하겠어요? 허나 드라마 2화부터 우리도 투쟁 한번 하는 건가? 못할 거 있어요. 합시다. 자, 투쟁. 합이 척척 맞는 걸 보니 수인 혼자 독박 쓸 확률. 왜 성과가 없어? 다음번에 니들이야. 알았어? 결국 아무래도 이건 좀 부장의 윽박 한 번에 와이프가 이들의 결심은 노조 할 거면 이혼하고 하라고. 전에 모셨던 전장님께 여쭤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 나 뭐 다 하면 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 이 과장님은 어떻게? 이미 수인은 전 아침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못 먹어도 고상태였죠. 다음날 이들의 눈빛은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향수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말이 말 같지 않아? 마치 안 썼어요. 안 쓰긴 뭘 안 써. 아, 진짜 안 썼어요. 자꾸 왜 그러세요? 아이 진짜. 괴롭히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이거 누가 정리했어? 말년병장 같았죠. 싹 다 다시 해. 알았어. 종종 있어왔던 특별할 것 없는 모습. 이제 이 행동들은 그런데 정당성 따윈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내 눈을 피한다. 그 누구보다 행동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이게 나와 있어? 이거 정리 누가 했어? 부장까지 나서서 아줌마예요? 거세게 잡돌이를 하며 이거 닦았어? 당연히 닦았죠. 일을 했으면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야. 티가! 이곳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닌 일하기 싫어? 지옥이 될 것임을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나가면 일할 사람 널렸으니까.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의리할 수 있는 건 제가 나중에 잘 얘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나중에 언제요? 그저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이 과장님이 오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갑이란 폭풍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앞침 하나 두르고 말이야. 얼른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왜 그런데? 졸라 고독하고만. 그런데 그때 여기 푸르미 노동조합인데요. 아, 예. 오늘 일동종 조합원 간담회가 있어서요.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아군이 등장하죠. 아니 그저 약하디 약한 이 과장님. 아, 생활용품 코너 김 여사님. 식자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 일동점에 개꼴통 사이코 과장 하나 있다면서요? 결국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은 당장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뭐 일단은 최대한 조합원 수를 늘려서 노조의 힘을 키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마지못해 수행하던 어정쩡하고 어색한 폭력은 결국 그 다음 날도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관두게 하기 위한 나와 눈 마주치기를 주저하던 그들은 폭정이 계속되고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된 내 막내 조카보다 더 어려워. 하루 종일 관리자의 눈이 닿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숨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긴 이 과장 찍혔나 보지. 그렇게 땡딱거리는데 안 찍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가 과장 확 바꿔달라고 땡깡이나 부려볼까? 수인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아이디였어요? 그거 정지시키라고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치가 떨리고 안 한다도 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회의 끝났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니 근데 그 회의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빈손이에요? 그 회의 자료 같은 거 없어요? 그 효과는 인트라넷이 인트라넷이 왜? 잘 되는데. 굉장했죠. 설마 웃은 건가? 그렇게 잘 되는데. 또다시 혼자가 된 줄 알았는데 이 과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나 그 밑바탕엔 복싱 해봤습니까? 아니요. 동료애가 아닌 링에 처음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득 잠그고 대가리 팍 숙이고 도망만 다녀. 적이 깔려 있었죠. 말은 쉬운데 그게 자존심 무지 상합니다. 초짜가 맞는 건 당연한 기고 그거 보고 뭐 비웃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괜히 뭐 혼자 욱하게 되는 거죠.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기어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그가 말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잽 한 방. 당신이 지니고 있는 그 잽의 의미가 뭐냐? 내한테도 주먹이. 송곳을 드러내지 말 것. 어이 이승윤이. 아니 그럼 내한테 주먹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니도 알고 내도 알고 세상 사람 다 아는 그 사실을 보여줘봤자 득될 거 하나 없는 그걸 굳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한 방 때문에 안 맞아도 될 것까지 죽도록 맞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음날 또 안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또 올라가. 왜 그런지 압니까? 글쎄요. 잘나고 눈을 감으면은 자기가 맞았던 주먹들이 막 보이면서 억울하고 쪽팔리고 하여튼 뭐 엄청 기분 더러운데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게 자기가 때렸던 그 한 방 그것만 자꾸 생각해. 아이고 뭐 슬쩍 닿기만 했던 그 주먹이 마치 뭐 대단한 일격이었던 것처럼 막 부풀리지고 내가 이기지 못해도 완전히 진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뭐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링에서야 말려줄 사람이라도 있지 여긴 그런 거 없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과장님이 지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겹다. 강제된 선택지에 시시한 통찰을 덧칠해 마치 새로운 답인 양 떠들어대는 어른인 척하는 어른들의 하나마나한 조언들. 무엇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말들이 언제나 그 하나마나한 조언들이 정답인 현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답이란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이 과장 점장님 부르시잖아요. 믿었던 사람마저 미스터 리. 잡았죠? Why don't you respect my orders? 뒤통수를 치기 시작하고 I heard a bad news, Mr. Lee. You joined the union? Show you. Bring up all of your employees. 그야말로 Mr. Lee, translate. 복구가 불가능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급이 없습니다. 푸른의 외딴 섬. 임금 인상도 없고 출근할 때마다 다른 점포로 이동도 없습니다. 따가운 눈초를 견뎌야 하는 Why? 왜냐면 Because of your boss, Mr. Lee. 공식 왕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아주 더럽다. 도리어 그 점이 하지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수인의 마음을 난 이미 죽었고 내 발로 알아서 치워져 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홀가분하게 만들었죠. 날 치워봐라. 허나 그리고 시식용 과일은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손질하시는 거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니까요. 구조라. 현실의 후폭풍은 매출이 얼마가 오르든 어차피 우리 파트는 임금 인상도 없고 진급도 없다면서요. 시간이 흐를수록 누가 이렇게 빡빡하게 진열하래요? 네? 저 뒤쪽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진열했다가 견디지 못할 수준으로 상품 박스 파손 나면 그거 판매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지옥 같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등장하죠. 바로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승재 뺨치는 열강 중인 예, 다 끝나가니까 거기 잠깐 하지. 고신자였습니다.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고 가입하는 거 막고 가입했다고 회의하고 협박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1800년대 유럽에서 노동자 2명이 술집에 모이는 것도 불법이던 시절, 7살짜리를 하루 14시간 일을 시켜도 그게 고용의 자유이던 시절, 그런 시절부터 피 흘려가면서 만든 법이야. 노동법. 누가? 당신 같은 사람. 그런데 노조 없으면 죽기 전에는 신고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수인에겐 소장님 말씀대로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프랑스 사회는 노조에 우호적인 것 같은데요. 모순점이 하나 있었죠. 저희 회사는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데 왜 노조를 거부하는 걸까요? 이에 고신은 너무나 소름 돋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촌철살인 답변을 선보입니다.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 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 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겠어. 대한민국에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야. 모순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노조를 조직해보겠다 이 말씀이다. 심지어 근데 고신의 태도가 이수인 씨 관리자잖아요. 이수인 씨가 해고당한 것도 아닌데 왜 났어요? 비협조적입니다. 지금의 회사가 이수인 씨 잡아먹을 것처럼 굴어도 싸움이 길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 훌륭한 사람이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회사도 반성하고 있다. 진급시켜주겠다. 이 점포가 싫으면 근무처 옮겨주겠다. 회사가 싫으면 입점업체 하나 떼주겠다. 그가 걸으려는 길은 달콤하다. 신로만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 어차피 그런 거 못 받는 인간입니다. 다음날 이수인 씨 견학 갑시다. 고신은 문자로 대답을 대신하고 곧바로 눈앞에 펼쳐진 노조 현장은 막으려는 자와 들어가려는 자가 뒤엉킨 전쟁터 한복판이었죠. 이게 뭐죠? 그리고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Welcome to the real world. 이거 기약 없는 투쟁이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참혹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내가 이수인 씨 좋은 사람인 건 안다고 했지. 정의감만 지닌 병아리에게 당신 지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곧바로 승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만약 그 해고지 씨 이수인 씨한테 안 떨어졌으면 어땠을 것 같아? 모른 척 했겠지. 아니야. 지몸에 똥 안 묻히고 변수 못 치고. 그렇게 싸움이라는 게 고고하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바닥의 선봉장은 나 당신 같은 사람 숱하게 봤는데 지 손 더러워지는 거 못 견뎌. 숱한 모진 말들을 이겨도 서럽고 막막해. 근데 자기 생활도 자기 삶도 아닌 당신이 일을 하겠다고. 당신이야 당신을 믿겠지만 난 아니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 진다. 당신이 이럴 게 없잖아. 이거 당신 싸움 아니라고. 나 당신 자존심 지키자고 푸르미 직원들 밥줄까지 끊을 생각 없으니까 힘 빼지 말고 그만 가봐요. 허나 그의 생각보다 소장님은 뭘 읽습니까? 수인의 의지는 그 사람들이 싸움에 지면 훨씬 더 강력했죠.
소장님은 잃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소장님도 자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뚫고 나오는 왜 소장님은 하는 걸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송곳이 영문도 모르고 떠밀려서 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를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그게 됩니까? 전 안 됩니다. 다음날 역시나 회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던 가운데 예수인 씨 사람들이랑 안 친하죠? 드디어 날카롭지만 소장님, 그는 누구보다 단단한 두 사람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죠. 그렇게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그래야 노조든 뭐든 할 거 아니오. 곧장 고신의 솔루션이 적용되지만 밥부터 같이 먹어야지. 아무림도 없었습니다. 주주임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평소 안 친한 상사가 다가오는 것만큼 위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하시죠. 뻘쭘한 것도 없었죠. 친해지라고. 안 친한데 다짜고짜 노조하라 그럴 거야. 이걸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냉동인간의 기준에서 몇 번 봤는데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 고장난 카트 맞죠? 그런데 무지개 손가락 출신인가요? 송강호 뺨치는 미친 코너링과 함께 그들과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이수인이 지금 이러는 게 니들 잘못도 있어. 지휘관들의 명확한 메시지는 병사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목적의식적 행동을 독려한다. 점장의 의도대로 그들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듯 나를 공격하고 고립시킨다. 그러나 점장의 메시지는 나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돌아올 웃음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으니 불어 웃어줄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열 직접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수인은 모두가 불편한 이 상황이 앞치마 안 벗어요? 너무나도 편안했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눈치 볼 것 없이 매니저가 앞치마 하는 거 싫으시면 하고 싶은 말들을 사람을 더 뽑으세요. 모조리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답받을 호의가 없다는 걸 아니 애써 호의를 보일 필요도 없다. 게다가 그래도 무서워서. 그러니까 더더욱 가입하셔야죠. 노조 가입하면 오히려 해고하기 힘들어요.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에서는 절차 지켜서 해고하면은 과장님! 아주 대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반기를 들기 시작했죠. 노동조합 가입하시라고 권유 중인데요. 나 왠지 왕따가 체질인데. 한편 오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가 오빠 찾는 거지. 너 회사가 오빠 안 찾았으면 좋겠어? 그 과장이 요새 맨날 오빠 괴롭힌다며.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그냥 부장 새끼가 하도 위에서 깨니까 그런 거고. 경식이 형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곧 결혼을 앞둔 준철은 그래도 경식이 형 오빠 엄청 챙겨. 일 있을 때마다 오빠 찾는 것도 다 오빠 가르쳐서 키우려 그러는 거야. 미래만 바라보며 형은 나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제 형 때문에 민주 형한테 얼마나 깨졌는 줄 알아 내가? 그런데 준철아, 믿는 도끼가 형 발등은 기본이오. 영광수산에서 접대받은 거 한치 의심조차 하지 않던 이를 걸렸다. 사정없이 내려찍기 시작하죠. 아니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타겟이 너더라. 직원들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직 썼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거 쓰면 형이 위로금이라도 2달치 더 받게 해줄게. 심지어 그 자리에 허과장도 같이 있었으나 형은요? 그때 형도 같이 있었잖아요. 왜 저만 걸린 건데? 낸들 아냐. 이미 거짓에 필요한 세팅을 협력사 사람들이 너만 부렸다는데. 모두 끝내놓은 것으로 보였죠. 너 그때 경식이 형이 불러서 나간 거잖아. 야 그게 왜 네 잘못이야. 경식이 형이 얻어먹은 거지. 택시비 헤어질 때 김 사장님이 택시비라고 몇만 원 줬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를 우연히 듣게 된 수인에게 허 과장님, 전담 행사 품목 리스트 보셨어요? 그 부장님 자리에 있을걸요. 직원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 만한 결정적 증거가 포착됩니다. 그날 밤 허 과장의 실체를 보게 된 준철은 아 형! 아씨 분노하고 아 형! 또 분노하죠. 그거 아니야? 내가 쪽팔려서 얘기 안 했는데 그 누구보다 나 작년 민정이 생일날 순진하고 멍청했던 허가장 프로포즈하는 데서 지난날의 자신을 향한 풍선 불고 촛불 켜고 있었다. 강렬한 분노였습니다. 민정이네 친척들한테 인사하기로 했는데 민정이가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그 새끼 때문에. 이에 덩달아 흥분한 친구들이 우리 그 새끼 까자. 시원하게 까고 회사 한 번 다 뒤집고 씨부다 때려쳐. 급발진하기 시작하던 그때 젊은이들이 어디서 단체로 호구 과외라도 받나 봐. 고신의 일침이 시작되죠. 한 놈 자르려고 칼 빼드니까 너도 나도 잘라달라고 모가지를 들이대네.
아주 그냥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상들이셔. 사건의 본질 파악은 물론 한 번에 자르기 힘들어서 하나씩 솎아내는 건데 줄줄이 나가주면 땡큐 베리 머치 말았어 볶지. 어느새 청년들에게 회사가 황준철 씨 미워서 이러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까지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미워할 만큼 당신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 지금 대형마트 비정규직 비율이 77%쯤 됩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 안 되고. 사실 푸르미가 굳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억지로라도 자르려는 이유는 당신들 잘라내고 딴 회사처럼 그 자리 비정규직으로 채워서 돈 아끼겠다는 얘기 아니오. 이게 감이 아마? 대한민국에 왔으니 Pulling the employees is not a organization. No. I am to make the judgment. You are to follow my orders.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신보였죠. 반격을 하려면 아픈 데를 찔러야지. 해물을 해주냐고. 뭘 하면 회사가 아픈데요? 그런데 사람 모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보여줘야지. 수인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황주임 말인데요. 황준철 씨. 왜냐하면 허가장 따라서 간 거지만 그의 윤리관에선 어쨌든 접대를 받은 거고 준철의 행동이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닐지도 모르고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요. 허나 당신처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 아니면 회사가 막 잘라도 된다는 거예요? 고신의 입장에서 이는 아니요 그런 얘긴 그치만 하등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봐요 이수인 씨. 그가 지키려는 건 당신이 지키는 건 황준철이 아니라 인간이요. 푸르미의 수산직원 황준철이 아니라 착하고 순수한 인간 말고 부당한 일을 당한 비겁하고 구질구질하고 시시한 그냥 인간. 노동자였기 때문이었죠. 선한 약자를 악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야. 며칠 뒤 사기서 왜 안 써? 시간이 흐를수록 빨리 안 쓰면 나도 더 이상 너 커버 못 쳐줘. 조급해지는 건 너 이러다 징계 예고당해. 너 그건 너한테 안 좋아. 이 동네에서 일할 거잖아. 사측이었습니다. 절대 쓰지 마.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 쓰라고 할 거야. 절대 쓰지 마. 쓰면 빼도 박도 못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자진 퇴사를 원하는 놈들에게 해고하라고 하세요. 빅엿을 선사하죠. 아 너 왜 그래 임마. 사직서 쓰고 나서 네가 제발로 나갔다고 회사에서 잡아떼면 어쩔 건데. 그럼 실업급여 못 받아. 그냥 잘리고 부당해고 판정 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 임금 다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인생 공부하고. 좋잖아. 꼭 먹고 알먹기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 잘해야 돼. 더군다나 내가 이 정도에서 막으려고 부장한테 얼마나. 일이 커질 경우 저 챙기느라 고생하는 거 보기 미안해서 그래요. 가장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징계하라고 하시라고요. 이번 일을 설계한 징계위원회 부르면 나갈게요. 허과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한 적 있나? 그렇게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고신을 필두로 그럼 분명히 헛발질 할 거야. 그럼 그때 밴드기를 그래 갈기. 조금씩 여기 징계위 출석 통지서. 아주 조금씩 취업 규칙에는 징계위 3일 전까지 통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날짜가 내일인데요. 앞으로 나아가며 규정대로 해서 다시 통지하세요. 유리한 고지를 밟아나가고 있었죠. 그래. 허나 싸늘하다. 역시 우리 누님들 눈치가 백단들이십니다. 이들의 전진은 아 맞아요 준철이 곧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수상과 황주임 때문에 뭐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 이번에 학원 하나 더 끊어달라 그러네. 불현듯 떠오르는 공포. 부담스러우신 거 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타겟이 될지도 모른다는 죄송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무언의 압박들 때문이었죠. 알면서 왜 그래? 차 온다. 나 간다. 야. 어느새 죄송합니다 과장님. 주주임님이 왜요? 사측의 마수는 정 부장님이랑 따로 만났어요. 야 그리고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자. 야채 첨가가. 네 말 듣지? 이 과장 말 들어? 아주 달콤하게 둔갑해 너 괜히 이럴 때 이 과장하고 자꾸 엮이고 막. 너 그러면 안 돼. 관련한 모두를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 안 나세요? 허나 전 3주 전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처음 해고 지시 받았을 때부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계속 화가 나 있던 상태라서요. 든든한 아군이 있다면 저 노조 가입할게요. 이야기는 달라졌죠. 다음날 푸르미 매장인 이것은 마치 사상 최초의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 노조 시위가 벌어집니다. 상상해 본 적 없는 기이한 있음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공포. 수인 또한 수많은 시선들과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지만 가만히 있어. 그럼 노조 왜예요? 살다 보면 싸움은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오는 법이었죠. 어떤 놈은 한 대 치면 10대로 갚지만 어떤 놈은 놀라서 뒤로 빼. 찔러봐야 상대가 어떤 놈인지 알 거 아니오. 회사도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몰랐잖아. 내가 뭘 하면 쟤들이 쪼는지,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싸우면서 확인하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걸 넘을 수도 없어요. 만약 중요한 건 최전방에 서 있다면
당신도 처음이지만 걔들도 처음이라는 거. 절대 흩어지지 말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만큼 걔들도 두렵다는 거. 그리고 결국 가장 똥마려운 강아지가 미쳤냐? 먼저 지저대기 시작하죠. 어? 왜 나였어? 뭐? 부장한테 나 찌른 거 형이잖아. 준철이 입사할 때부터 함께했던 형이기에 왜 하필 나냐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민호도 있고 대진이도 있는데 왜 나를 찌른 건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던 그의 대답은 내가 뭐? 네가 제일 그야말로 효율 같아서. 충격 그 자체였죠. 뭐? 어차피 걔들도 다 잘라야 돼. 허나 더 충격적인 건 너라면 나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너도 주임이니까 알잖아. 니네들 못 내보내면 나도 잘려. 회사의 구조였습니다. 내가 임마 너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이젠 야경씨,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너 집에서 맞고 갔어? 서로의 생사가 오가는 친동생한테 누가 이렇게? 정론전이 시작되죠. Mr. Lee, what the hell are you doing during your work hours? Get back to work immediately. Managers manage their own schedule. Isn't that what you have always said? 과연 야 황준철, 이 사상 최악의 구조조정의 끝은 누가 앉으래? 너 이 새끼 벌 받으러 온 놈 태도가 그거야? 서 있어. 반말하지 마세요. 왜?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말하면 안 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디? 뭐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니네 취업규칙 좋아하잖아. 송곳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가슴을 울리는 대사들과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던 드라마였는데요. 문제는 이 웰메이드 작품이 소재와 분위기가 마치 퇴근한 사람을 다시 출근시킨 듯한 극한의 하이퍼 리얼리즘이었던 덕분에 방영 당시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점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동자와 고용자, 약자와 강자 같은 식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선악구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입장은 있고 반드시 약자가 옳다고 볼 수도 없는 다각적인 서사와 성격들을 보여주며 푸름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인물들 모두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드라마의 타이틀인 송곳이라는 단어조차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드라마에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성격을 표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송곳 1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이고 특히 완결 부분은 웹툰 결말을 넘어서 드라마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전개되니까요. 정주행 강추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비였습니다.